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지수는 괜찮았지만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조정을 보인 그런 날이었죠. 시장에 영향을 준 재료들을 보면 초반에 지수가 올라가서 출발할 수 있었던 거는 미국의 채권,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빠졌죠. 2년물 금리가 4% 밑으로 잠깐 내려가기도 했었고 10년물 금리도 장중한 때 3.5%대를 찍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빠지니까 이거 금리 인상 때문에 걱정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되나? 그리고 여기하고 맞물려서 또 달러 인덱스도 빠지고 있잖아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115, 116이 저항이 돼야 된다. 근데 지금 114.75 정도에서 이제 고점 맞고 빠지는 모습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제 달러도 빠지고 금리도 빠지고 했으니까 좀 안심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초반에 아주 힘있게 밀고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근데 이게 연준 인사들이 이게 미국이라든가 유럽 놓고 볼 때 당장 우리는 미국에서 금리 내리는 거나 이제 이런 어떤 이슈가 나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미국의 연준 인사들은 끄떡없는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죠. 계속 긴축 세게 해야 돼. 이런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어제보다 더 센 재료가 아니고 또 이미 어제 나왔던 재료니까 초반에는 올라가지만 연속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좀 버거워하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좀 그렇다고 오늘 흐름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게 미국의 채용 공고 이제 수치를 보여주는 차트거든요. 근데 사람을 우리는 이만큼 뽑을 겁니다라고 해서 쭉 공고를 내고 그 공고를 합산해 가지고 이제 통계를 내는 건데 110만 건이 전달 대비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감소한 폭이 코로나 때 이렇게 뚝 떨어진 거 이후에 가장 크게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긴축을 해서 긴축이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나 보다. 보통 한두 분기 지나서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영향을 주면 인플레이션 수치가 향후에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미국의 긴축 강도가 좀 약해지지 않을까? 이런 희망회로는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미국 내년에 연말에 금리를 얼마나 올릴까? 이거 확률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올해 11월에 예상하는 금리 도달 자리가 3.75에서 4.0 이 자리를 11월에 예상하고 있고 12월까지는 4.25에서 4.50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연말 기준으로 보면 확률이 제일 높은 게 4.0에서 4.25예요. 근데 내년도 1분기 중에 한 번 더 올리는 거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들이 생각이 내년도 1분기까지 금리 한 번 더 올렸다가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금리를 한 2번 정도 내릴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보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채권 금리도 빠지고 달러 인덱스도 좀 하락하고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증시도 초반에 이것 때문에 좀 올라가긴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준 인사들이 워낙 세게 말하다 보니까 또 희망회로 돌릴 뿐이고 결국 현실은 연준 인사들은 끄떡없이 계속 올리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어제 이거 갖고 한번 올라갔는데 오늘은 연준 인사들 발언도 있고 하니까 오늘까지 올라가는 건 좀 오버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평가가 돼서 오후장에서는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장중에 마이너스까지 밀렸던 지수가 플러스로 돌리고 그 상승 지수 자체는 플러스권을 유지했잖아요. SK하이닉스와 LG 디스플레이 이런 종목들이 아주 강하게 올라가서 그렇게 된 건데 오늘 모건 스탠리에서 블룸버그에 보도가 된 겁니다만 어떤 분석을 내놨냐면 아시아 증시 이제 매수해야 될 때인 것 같다. 이제 강달러 중국 코로나 규제 때문에 그동안에 고전을 했는데 다음 사이클을 위해서 이제 묘목을 심을 시점이다. 그래서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업체들에 대해서 비중 확대. 그래서 재고 사이클 전환점이 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체에 대해서는 비중 확대. 그리고 구체적인 종목으로는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대만의 AUO, TSMC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상향한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이제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향을 줘서 수급 관련된 종목들의 매수도 붙고 해가지고 이제 지수 자체가 방어가 되는데 역할을 했죠. 근데 지수만 방어되고 이제 네이버가 또 문제가 되거나 또 이제 현대차가 그 전기차 판매가 줄어들었다라는 내용들이 또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돼 있는 상태가 됐잖아요. 인플레이션법이 실질적으로 판매량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현대차 종가만 놓고 보면 이제 어제 우리 증시가 올라가고 오늘 괜찮았던 흐름, 지수만 놓고 보면 괜찮았는데 올해 현대차는 이제 저점하고 별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종가가 나타났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들에게는 좀 부담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대차는 가장 실적이 좋다. 대형주 중에서는 그렇게 평가받는 기업인데 이 기업조차 문제가 생긴다면 나머지 기업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야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어제 오르고 오늘 초반에 오른 거를 일단 좀 단기적으로 물량을 던져놓고 보는
그런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게 되는 그런 이유로 작용을 했고, 이게 이제 하락 종목수를 키우는데 일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까지 4일 연속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외국인들은 특정 업종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매수 효과를 최대한 누리지를 못했고, 또 기관이 워낙 많이 팔았잖아요. 기관의 매도를 외국인들이 유도를 했죠. 선물을 대량으로 팔면서 그 반대 포지션을 기관이 갖게 되고, 반대 포지션을 쥐면서 또 주식을 또 이제 팔게 되고, 이런 구도를 만들어 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와 이제 외국인 투자들의 매매 독특한 형태, 선물 매매, 이게 이제 하락 종목수를 키우고 지수 자체가 좀 부진하게 만드는 이유로 작동을 했는데, 종목으로 보면 삼성전자 오늘 1, 2위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입니다. 두 종목만 거의 4,400억 가까이 매수를 했습니다. 두 종목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하이닉스는 수량 기준으로는 올해 최대 매수였어요. 금액으로는 뭐 12만 원대 그러니까 10만 원 이상에서 매수한 게 있기 때문에 금액으로 보면 이상 매수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수량 기준으로는 올해 들어서 최대 매수가 붙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 관련된 이슈, 요게 좀 더해지면서 이제 매수가 붙었던 것 같고, 반면에 네이버 판 거, 그러니까 네이버 한 종목 매도한 거랑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수한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팔고 두 종목 매수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 기관 같은 경우는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팔았어요. 그리고 네이버를 또 샀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은 좀 반대. 동반 매수한 건 LG에너지 솔루션, 외국 기관은 또 여기에 기아차, 현대차, 자동차는 또 팔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좀 보인 게 특징이었고,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매수로 붙었고요. 그 외에는 이렇게 그 업종별 큰 특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LX 세미콘 좀 꾸준한 것 같이 보이고, 그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이 붙는 게 보이고, 반면에 이제 매도 쪽에서 엔터주 쪽을 좀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 게 특징이었고요. 기관 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프리카 TV 좀 보고서 긍정적으로 나온 게 있죠. 그 외에는 뭐 이렇게 업종에서 좀 골라서 담는다, 이런 거. 근데 이제 엔터주를 기관이 올 매도를 했어요. JYP, YG, SM. 이게 보고서는 실적 되게 좋을 것 같아, 이런 보고서가 나온 날인데, 오늘 그날 하필이면 세 종목에 대해서 모두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게 수급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이슈를 좀 정리를 다시 해보면, 그러니까 미증시가 6월에 빠지고 7월에 9% 급등했거든요. 근데 이번 달에 거래일 이틀밖에 안 되는데 벌써 5.7%가 올랐어요. 이게 너무 빨리 올라서 여기에 대한 속도 조절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속도 조절이 나온다고 해도 쉽게 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이게 공매도 쇼커버 이상의 의미는 없다, 이렇게 지금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시각이 있다라는 거는 올라갈 때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바로 매도가 쏟아져 나올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증장이 견뎌주는 모습이 나와야 우리나라 증시도 좀 안도하는 분위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거 하나. 그다음에 이제 국제유가가 지금 뭐 산유국에서 추가로 지금 감산을 100만 배럴 예상했다가 200만 배럴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부담이 좀 있는데, 여기도 국제유가가 더 뚫고 올라가서 막 $90 WTI 기준으로 가버리면 인플레이션 이슈가 제기가 되고, 우리나라 최근에 주유소 휘발유값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또 다시 이제 휘발유값, 그 원유 수입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서 우리나라 무역 수지 적자 폭이 또 커지고, 그러면 이제 환율이 또 부담되고, 이런 구간이 나올 수 있거든요. 요 유가가 좀 주춤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지금 외국인들이 4일 연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번 주 남은 게 이제 이틀 남았잖아요. 이틀 중에 최소 하루 이상 계속해서 매수를 해서 매수하는 날이 일방적으로 많은 그런 구도를 만들어주면 지수가 빠졌다가도 잘 버티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특징주는 뭐 유가 올라가고 대형 IT주 이런 이슈가 있었으니까 이건 제가 따로 설명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조금 저도 이게 출처를 모르겠어요. 이거 받은 걸로 받은 거라 출처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좀 무서운 차트, 지금 국면이 그 리먼 사태 터졌을 때하고 좀 비슷하게 가는 것 같다, 이런 어떤 주장이 나오면서 그 예로 이제 변동성 지수, 빅스 지표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변동성 지수 구도가 너무 비슷하게 가는 것 같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쭉 올라가면서 금융위기 터지는 그런 형태가 된 거였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투자들에게 조금 걱정을, 이게 또 진짜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몰라요, 아무도. 이건 뭐 이게 이랬다고 차트가 저렇게 간다고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주의 깊게 보면서 향후에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형주를 어떻게 굴려나가는지, 요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면서 판단을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도 돌고 있다, 뭐 요 정도만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시장은 지금은 종목 싸움인 것 같아요. 뭐 시황보다는 종목 수급에 집중해야 될 때라서 종목들 수급의 변화가 생기는 거, 특히 매도 수급 진정되는 종목들 좀 주의 깊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방송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 검색해 주시고 또 많이 방문 가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